안녕하세요. 글로벌 화공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말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구는 의사인데 1년에 30만 불씩 번다더라. 그리고 또 누구는 치과 의사인데 연봉이 25만 불이다더라. 등등. 그리고 그런 말을 듣다 보면은 내 연봉보다 훨씬 많이 벌잖아요. 의사나 치과 의사들이. 그래서 뭔가 내 인생이 초라해지는 것 같고 내 연봉에 약간 불만스러워지고 내가 엔지니어인 것조차 원망스러워지는,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게 참이 아닐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소문에 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업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도 소문이 났다는 얘기는 뭔가 특별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소문이 나잖아요. 그래서 평균보다 훨씬 이상인 그런 사람의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도 아셔야 할 것이 어느 특정 직업 분야든 특출나게 뛰어난 사람은 연봉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요, 텍사스에 있는 엑소모빌, 제가 있는 곳의 치프 엔지니어, 그분 베이스 샐러리가 30만 불이 넘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 심지어 매니저도 아니에요. 근데 연봉이 저렇습니다. 특출난 사람은 돈을 많이 받는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이지 않은 잣대로 나를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늘은 객관적으로 정말 엔지니어가 치과 의사보다 금전적으로 못한 직업인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 노동통계국이라는 곳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곳을 매달 간간히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이곳에서 다양한 경제 관련 지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실업률, 이런 여러 가지 경제 관련 데이터들이 이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역별, 직종별 임금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년 3월 말쯤에 전년도의 자료를 발표하거든요. 아직은 지금 3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가장 최신 업로드된 것은 2022년 3월에 올라온 2021년 자료입니다. 그래서 2021년 미국인들의 평균 임금을 보면요, 연평균 58,260불을 벌었어요. 그리고 이 금액은 베네핏은 들어가지 않은 현금성 급여만이거든요. 보통 베이스 샐러리에 보너스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너스 같은 경우 미국에서 매년 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회사가 다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 금액은 베이스 샐러리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021년 케미컬 엔지니어의 평균 샐러리를 보니까 12만 1840불이에요. 그리고 덴티스트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냥 일반 덴티스트도 있고, 교정을 하는 덴티스트도 있고, 스페셜한 이런 직종도 있는데, 모든 평균을 냈을 때 덴티스트의 평균 샐러리는 17만 7,770불, 약 1.5배 정도 케미컬 엔지니어보다 높네요. 샐러리만 봤을 때 덴티스트는 확실히 엔지니어보다 좋은 직업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셔야 할 것이, 덴티스트가 엔지니어처럼 바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가상의 사례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케미컬 엔지니어와 덴티스트를 한번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엔지니어를 전공한 학생은 졸업을 하고 만 22세에 바로 취직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덴티스트는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 덴탈스쿨에서 4년 공부하고 치과 의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원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6세부터 치과를 차려서 수입이 들어오는 케이스고요. 사람마다 인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변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좀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둘 다 평생 독신으로 살 거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둘 다 모두 건전한 투자를 할 줄 알고 투자 실력 또한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시뮬레이션에서 학비를 전부 부모님이 내준 금수저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몇 가지 가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엔지니어의 임금 상승률입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1% 정도 높다고 가정을 해서 매년 엔지니어의 샐러리는 3% 정도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치과 의사의 임금 상승률은 2.5%로 가정을 했어요. 왜 이것보다 낮냐, 이제 질문을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미국 노동통계국 자료상으로 덴티스트의 웨이지 인상률과 케미컬 엔지니어의 웨이지 인상률을
10년 동안 이렇게 딱 봐도 케미컬 엔지니어보다 덴티스트가 한 0.6에서 1.1% 정도 낮아요. 오히려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환자의 수는 똑같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덴티스트의 수도 똑같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매년 오는 환자 수는 비슷하겠죠, 평균적으로. 왜냐면 이빨이 아픈 것도 평균적으로 비슷할 테니까. 갑자기 뭐 초콜릿 판매량이 늘어가지고 치과를 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평균적으로 환자의 수도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치과 의사의 수입은 물가 상승함에 따라서 재료비도 올라가고, 그래서 치료비도 올리고, 이러므로 인해서 올라가는 거 말고는 평균적으로 봤을 땐요, 딱히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엔지니어보다는 0.5% 낮다고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연평균 7%의 수익률을 가정했습니다. 이 계산은 어떻게 나냐면, 지난 10년 동안 미국 주식이랑 그리고 인터내셔널 스탁이랑 채권, 부동산, 이걸 각각 25%씩 배분하면 그때 나온 평균 리턴이 한 7%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사실상 S&P 500에만 다 때려 넣어도 한 10에서 13% 이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잡은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쿨 론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6%로 잡았습니다. 이건 2022년 평균 페더럴 론 레이트가 6.36%인데 그냥 간편하게 6%로 가정을 했고요.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2%. 이거는 페드의 타겟이 2%니까 이걸로 그냥 잡았습니다. 텍스는 임금 구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그냥 33%로 평균 적용을 했고요. 엔지니어의 초봉을 81,290불로 잡았는데, 이는 셀러리닷컴에서 엔트리 레벨 케미컬 엔지니어를 치면은 이 초봉 레인지가 나오거든요. 그거의 평균값이 81,000불 정도 됩니다. 그리고 덴티스트의 스타팅 셀러리는 17만 불로 잡았는데, 이거는 2021년 아까 미국 노동통계국 자료에서 덴티스트의 평균 연봉이 17만 7천 불이었잖아요. 그것보다 살짝 낮게 17만 불 정도로 개원을 했을 때 이 정도를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20대 때 엔지니어 대 덴티스트를 비교해 볼 건데요. 보시면은 22살 때 졸업을 해서 케미컬 엔지니어는 8만 1,000불의 수입을 새 전으로 받았고요. 세금을 떼고 5만 불 정도의 스펜딩이 있다고 했을 때 남은 돈이 4,777불 정도 되고, 이 금액은 투자를 해서 연 7%의 수익률이 나는 그런 개념으로 넷월스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5만 불이 어떻게 나왔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뭐 렌트비도 필요하고 뭐 사 먹는 데도 필요하고 약간 넉넉히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년차, 3년차, 4년차 되면서 점점 넷월스가 불어나게 되겠고요. 스펜딩이 이렇게 늘어나는 건 인플레이션 2%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4년 동안 엔지니어가 넷월스를 쌓아가는 동안 덴티스트는 덴탈 스쿨을 계속 다녀야 되고요. 이 마이너스 29만 3,900불은 뭐냐면 학자금 론을 받은 평균 금액입니다. 뭐 스펜딩이 어떻게 됐는지는 따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금액으로 퉁쳐서 덴티스트의 빚은 여기서 출발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살이 됐을 때 덴티스트가 드디어 이제 치과를 차려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요. 그때 번 인컴이 17만 불. 그리고 스펜딩이 엔지니어보다 3만 불 정도가 높죠. 그 이유는 뭐냐면 개원을 했잖아요. 사실 엔지니어는 셀러리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주는 베네핏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401k 매칭, 그리고 메디컬 인슈어런스도 회사에서 상당 부분 많이 서포트를 해주죠. 이 자질구레한 베네핏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개원을 한 의사는 그런 것이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베네핏들을 이제 동일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한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인슈어런스도 내 돈으로 다 내고 들어야 되고, 그리고 401k도 엔지니어만큼 집어들려면 회사에서 매칭해주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 매칭해주는 것만큼 만약에 는다고 했을 때 그런 금액도 포함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3만 불 정도를 더 더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차곡차곡 벌기 시작합니다. 30대까지만 해도 치과 의사는 아직도 빚이 20만 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30대로 넘어가면은 엔지니어는 꾸준하게 계속 네트월스를 쌓아가고 있어요. 연봉도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3%씩 계속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었죠. 그리고 덴티스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컴이 많다 보니까 그 빚의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서 36세가 됐을 때 덴티스트는 네트월스가 플러스로 돌아서게 됩니다. 40세가 됐을 때 엔지니어는 네트월스가 40만 불, 연봉은 13만 8천 불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덴티스트는 23만 불의 네트월스가 쌓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엔지니어가 30대까지만 해도 더 부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40세를 보면은 드디어 47살에 덴티스트의 네트월스가 엔지니어를 초과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스펜딩과 벌이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금액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트월스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케미컬 엔지니어가 25년간은 덴티스트보다 더 부유했습니다. 22살부터 47살까지. 그리고 만 47세부터는 덴티스트가 더 부유한 삶이 되겠죠. 제가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엔지니어의 초봉이 8만 1000불이었고 샐러리 증가율이 3%였을 때 47세 부근에서 이렇게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엔지니어가 그래도 25년간은 더 부유하게 살았고 나머지 몇 년을 더 돈을 벌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생의 상당 부분 많은 시간을 덴티스트보다 부유하게 살았으니 이 정도면 괜찮다고 만족하실 건가요? 그럴 거면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지 않았겠죠. 여러분도 치과 의사를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가정을 더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아까는 연봉이 8만 1000불이었죠. 초봉을 제가 8만 5000불로 올려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덴티스트보다 항상 60세가 될 때까지 60세 때 약간 역전이 일어나는데 60세 때까지 케미컬 엔지니어의 네트월스가 항상 덴티스트보다 높습니다. 혹은 연봉 초봉은 그대로 두고 샐러리 인상률을 3.4%로 올려봤어요. 엔지니어의 네트월스가 항상 덴티스트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봉이 낮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엔지니어의 초봉이 7만 불이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샐러리 증가율이 4.4%였다면은 이렇게 파란색 선이 결국 대부분 여기 약간은 거의 비슷한 구간이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네트월스가 덴티스트보다 높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샐러리 증가율 4.4%가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4.4%는 소설이 아닙니다. 저희 운영진 글로벌 공대인님, 토목이님 그리고 저 모두 이 숫자를 훨씬 상회하는 회사 생활을 해왔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치과 의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길 원한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샐러리 증가율이 4%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샐러리 증가율을 높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PE가 없으신 분들은 PE를 따시면은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요. 승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직을 통해서 보통 이직을 하면은 10% 이상 이렇게 연봉을 뻥튀기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 개발을 통해서 그리고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 계속 나아가시다 보면은 샐러리 증가율 4%를 항상 만드는 것이 저는 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년 평균 투자 수익을 7% 이상 목표로 재테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매달 재테크 저의 상황을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물론 지금은 이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수익률이 좋진 않지만 이런 목표로 계속 매진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지금 빚이 다른 의사나 치과 의사보다 더 적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것을 잘 재테크해서 관리할 수 있다면은 분명히 더 나은 삶을 꾸려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치과 의사보다 더 경제적으로 윤택할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고요. 엔지니어로서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